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서방님이 하나 있었는데 확고한 취향과 높은 눈 탓에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간신히 하셨죠. 서방님은 의사인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입은 아주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완전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 그렇게까지 의사 며느리가 좋으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영하기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 거겠지. 이때까지 눈 높아서 소개팅이며 맞선이며 만나는 여자들마다 죄다 퇴짜 놨잖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 구하려고 오랫동안 걸렸구나 하면서 엄마가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더라. 어머님 서운한 게 우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것도 죄다 취소하신 거 알아? 동서가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니까 그럼 취소해야지 하고 바로 날짜 조정하시더라고. 나는 어머님한테 그거 서운한 거 티도 못 내고 속만 끙끙 앓고 있다니까?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동생이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이 속 썩였었는데 이제라도 데리고 가줄 여자 나타나니까 고마운 거지. 그런 것 때문일 거니까 당신도 이 일로 너무 속상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이 앞으로 나는 찬밥 신세로 둘 것 같아서 고민이야. 이때까지는 나한테 첫째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같은 식사 자리에 있어도 안중에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죄다 동서한테 주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정말 잘해왔었는데 직업 때문에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나 하고 속상해. 엄마가 원래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 나랑 유럽 여행 갔을 때도 같이 여행 갔던 분들이 나 대학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속여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화 많이 냈었지. 왜 그런 걸로 거짓말하냐고. 아, 어머님이 학벌 컴플렉스 있으시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시대에는 학교 다니기 쉽지 않았고 못 배운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 어머님도 그런 문제로 너무 마음 담아 두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술 마실 때 학벌 얘기 항상 하면서 하는 레파토리가 당신이 딱 말하는 거랑 일치하기는 하네. 당시에는 식모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던 시절이라고 하셨거든. 어떻게든 나름대로 살아남고 좋은 남편 만나고 우리 형제 키워낸 거가 엄마 보람이라고 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짠하긴 하다.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차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당신만 믿을게. 나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는 며느리인 거 알잖아. 당신이나 나나 어머님한테 앞으로 더 잘할 각오하고 있자.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도 신경 써서 선물 준비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당신도 참 극성이다. 누가 보면 엄마 딸인 줄 알겠네. 동서,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이라든가 상차림이라든가 생각해 놓은 건 있을까? 동서랑 같이 결정하고 얘기해 보고 싶네. 그리고 가족 행사도 처음이니까 잘 상의해서 치러보면 좋을 것 같아.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물어보고 분위기는 내가 알려줄게. 이걸 어쩌죠?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때는 바쁠 것 같아서요. 그때가 언젠 줄 알고 바쁘다는 거야? 어머님 생신이 언제인데? 제가 분명히 알았었는데 요즘 환자도 늘고 논문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앞으로 살다 가실 날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상황이잖아. 그런데 동서가 이렇게 빠지고 가족 행사에도 얼굴 안 비치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저야 참석하고 싶은 마음 굴뚝이죠.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환자들 돌봐야 되고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형님. 죄송한 일이지만 형님께서 상 차리는 것부터 저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는 것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제가 보답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얼굴 한번 비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야? 네. 제가 정말로 시간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 정말 다음에는 꼭꼭 참여할 테니까 그때로 기회를 미룰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제가 어머님 좋아한다지만 없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발요, 형님.
어머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요. 동서가 병원 일 때문에 어머님 생신 때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냥 돈만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문제에 허락하셨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 해서요. 당연히 사실이지. 걔가 거짓말할 성격이니? 의사는 원래 정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너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네가 나한테 물을 게 뻔한데 그런 걸로 거짓말하겠냐는 얘기다. 그래도 제가 동서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도 많고 살림이며 상차림이며 알려줘야 할 것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머님께서만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동서 어떻게든 시간 내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환자 살리는 일하는 애 괜히 건들고 심기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다. 걔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목숨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내 생일이 대수니? 솔직하게 물어보자. 너는 걔 기강을 잡고 싶은 거니? 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로 좋은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동서가 앞으로 저희 식구로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려면 당연히 이런 행사에도 자주 얼굴 비춰야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자꾸 싸고 도시면 버릇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거를 너보다 곡절은 나이 많은 내가 모를 것 같니? 내가 너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집안의 어른인 것처럼 네가 행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니?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를 좋아하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도 화목한 방향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어요. 손주도 안겨드렸고요. 혼전 임신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한테 네가 족쇄를 채운 거라는 생각은 안 되니? 당시에야 뭐 결혼도 하고 중국집 같이 도울 마누라 생긴 거니까 우리 애한테도 잘 된 거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이 쓰리더구나.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더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직업적으로도 꿀릴 거 없는 애잖니. 그러면은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애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사고를 쳐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서운하네요. 저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 먼 길 달려와서 어머님 병간호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한라봉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공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단지 돈 좀 잘 벌고 의사인 둘째 며느리 생겼다고 저 서운하게 하시는 건가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잘해준 거 하나도 없다. 애시당초 나는 네가 잘한다고 노력을 할 때마다 그게 거슬렸던 사람이야. 우리 아들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려면 좋은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 건데 너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니. 둘째가 곧 회사 퇴직하게 되면 사업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자금도 보태준다고 하더구나. 물론 개원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뭐냐? 동서가 저보다 혼수 더 많이 해왔고 서방님 사업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동안 해왔던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동서가 어머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아프다고 할 때 달려오지도 못할 사람이라고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프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구나. 왜, 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니? 아파서 골골거려야 이제는 속이 시원하겠다. 이 말이니? 내가 아프면 의사인 둘째를 찾지 너를 찾겠냔 말이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동서 싸고 돌고 저한테 화내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셨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한 얘기 다 들었다. 둘째 며느리 걔한테 나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심호 죽을 날만 계산하고 있는 애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그걸 그렇게 전달했어요? 저는 동서가 생신에 꼭 참여해서 가족들한테 얼굴 비치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호소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죽는 날 계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못된 며느리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설마 동서를 더 믿는 건가요? 이제 나는 너라는 사람을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닥치고 있거라.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님에게 잘 대해 왔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시모였는데 둘째 며느리로서 의사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제대로 박살나버리고 말았죠. 동서 정말 황당하다. 어머님한테 얘기 전한 거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님 죽을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놨더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저는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요. 실제로도 그런 말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거짓말한 거 아니고요. 사람이 맥락이라는 걸 따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법이야. 나는 동서가 가족 모임이며 어머님 생신이며 참여했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얘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 부분은 홀랑 다 날려버리고 어머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내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100%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의사가 사람 앞뒤 맥락 자르고 그렇게 전달해도 되는 거야? 앞뒤 맥락도 나름대로 전달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제대로 알아들으셨고 저도 제대로 전달했고요. 형님이 말실수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절 꼬투리 잡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래, 내가 말실수를 했다고 치자. 근데 내가 말실수를 한 걸 고지고대로 일러바치는 건 잘한 일이야? 어머님한테 내가 말실수한 거를 일러바친 격이잖아. 가족끼리는 뭐든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가장 우더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한테 전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럼 내가 동서가 말실수한 일 있거나 행동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님이며 가족들한테 죄다 떠벌리고 다녀도 된다는 뜻이야? 네. 저는 딱히 잘못 저지를 일은 없고 구린 것도 없거든요. 저는 늘 떳떳한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게 마치 나는 구린 게 있고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저격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고 쳐? 동서 지금 장난해? 가족들이 동서 의사하고 오냐오냐 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여기도 사회고 서열이라는 게 있는 집단이야.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하지 않을까?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어머님한테 못 간다고 분명히 허락 맡았다고 전달드렸잖아요. 어머님께서 허락한 일을 형님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 서열을 존중하는 행동일까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 무시하고 동서 오라고 했던 거야? 동서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곡하게 설득했던 거잖아. 저는 분명히 이유를 말씀드렸고 안 된다고 설명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꺼낸다는 건 저를 압박하려는 태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급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의사랑 중국집 사장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동서 지금 그 말 내뱉은 거 책임질 수 있어? 형님께서 먼저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형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세상에는 계급이라는 게 형님 말씀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만 앞으로도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야, 너 지금 했던 말 가족들 앞에서도 다시 그대로 할 수 있어? 네,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바빠서 가족 모임에 참여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이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제가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앞으로 제 얼굴 못 보더라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오늘 당신한테 겪은 일 이야기하면 정말 안 믿을 거야. 서방님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는 마냥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애가 완전 대바라지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랑 싸웠어? 왜 아니겠어. 내가 어머니 생신 때 꼭 오라고 하면서 설득한다고 어머님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그거를 와전되게 전한 거 있지?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나 완전 이상한 년으로 오해하고 있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재수 씨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조금 더 얘기해보지 그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나 속 터지게 당신까지도 그럴 거야? 나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일단 진정 좀 하자.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데? 오늘 장사하는데도 영 집중도 못하고 있고. 윗사람 공경을 하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나보고 계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국집 사장은 닥치고 있으라잖아.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게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면서 나보고 알아서 쭈그러져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참으라는 얘기야? 당신은 열도 안 받아? 내가 재수 씨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던데 뭔가 오해가 있었겠다 싶어서 그래. 물론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원래 말이라는 게 전하고 전하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잖아. 세상에, 속이 터져서 정말. 이 집안에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억울하고 미칠 것 같던 저였습니다. 동서는 작정하고 저를 묻으려고 한 것인지 몰라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 말 저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을 몰래 흉보는 사람까지 되어 있었죠. 어머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대화 좀 가능하실까요? 술 많이는 안 드셨죠? 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도 정신은 말짱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보거라. 우리 첫째 며느리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내가 너 아끼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밖에 이런 문제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오늘 술도 취해서 기분도 좋은데 얼마든지 들어주마. 남는 게 시간이란다. 동서가 사실 저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요. 또 그 얘기냐? 그만하거라.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어머님. 저 첫째 며느리고 어머님 이때까지 보필해 오면서 한 번도 실망시켜드린 적 없었잖아요. 적당히 하거라. 내가 너 이런 말 할 때마다 눈빛만 봐도 아주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애가 틈만 나면 사람을 모략하니? 마음씨를 곱게 써야 세상살이가 편한 법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게 대해주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도 용서해주는데 또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이며 권모술수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셈이냐? 응? 어머님,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동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는 것들 제가 언젠가는 녹음해 오든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너 또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야기할 거 알면서도 왜 이쁜 첫째 며느리 하면서 좋은 말 해줬던 건지 아니? 둘째 며느리가 제발 좀 너한테 신경 써달라고 용돈까지 주면서 나한테 사정사정을 하더라. 말은 나쁘게 해도 그럴 마음 절대 아니라면서 너 변호까지 했던 애야. 그런데 그런 애를 두고 또 지금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말이다. 동서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이제는 이 시모가 하는 말도 못 믿겠다는 거니? 내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낼 줄 알았니? 더 이상은 듣기 싫으니 가거라. 아니다, 내가 가마.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동서, 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섭다. 어디까지 내다보고 어머님을 구워 삶은 거야? 어머머, 저는 어머님한테 그냥 좋은 얘기했을 뿐인데요. 됐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동서한테 할 말이 아주 많으니까. 형님이랑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병원 일 때문에 가뜩이나 바쁜데 자꾸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장사 열심히 하시면서 어머님 잘 돌보시면 좋겠네요. 네가 헛소문 퍼뜨리고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니. 그러니까 왜 가족 행사니 뭐니 하면서 억지로 사랑 끌어들이려고 해요? 애당초 하지 마셨어야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했을 뿐이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들과 잘 어울리려고 한 건데요. 만약에 돈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족 행사라든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라든가 그런 얘기는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랑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형님. 저는 그날로부터 동서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인 동서였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터져서 서방님이라든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바쁘니 그런 게 아니겠냐는 식으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겠더라고요. 갑갑해하던 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서의 얼굴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봐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즉흥적으로 떠올린 계획이었지만 괜찮다 싶어서 바로 서방님의 집으로 달려간 저는 차를 몰고 이동하려는 동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말하는데 대답 피하고 나 일방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드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형님, 적당히 하셔야죠. 왜 사람 질리게 자꾸 이러세요? 저 바쁘니까 저리 비키세요. 야, 네가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너 때문에 내가 요즘 미칠 노릇이라고 하잖아. 잠깐 시간 내는 것도 힘드니? 형님이랑 할 얘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조용히 비키고 앞으로 제 성깔 안 건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형님 스트레스 안 받게 알아서 이미지 관리 잘해드릴 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좋게 말할 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너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재주가 있구나?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기 시작했니? 의사면 사람 무시하고 인생 그따위로 살아도 되는 거니? 너 같은 게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네, 형님. 무슨 뜻인지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잘 티격태격해보자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동 걸게요. 야, 어딜 가? 거기서라고. 뭐래, 등신 같은 년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 동서의 차를 뒤쫓아 달렸습니다. 깔깔거리며 차를 몰고 가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 대신 어떻게든 망신을 주든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곧장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동서의 뒤를 밟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과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가 불뚝 나와 있던 남자가 동서를 마중 나오는가 싶더니 둘이서 팔짱을 끼고 그 길로 모텔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죠. 물론 경악과는 별개로 동서의 사진을 확실한 증거로 찍어 남겨두었고요. 이 충격적인 증거를 폭로하기 위해 그날 밤 가족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따기부터 후려갈기시더라고요. 야, 돈도 못 버는 년이 의사 며느리한테 요리를 시켜?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요리 한번 시켰다고 따기부터 날리는 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술에 취하셨다고 해도 이건 나중에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닐까요? 너야말로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거라. 오늘 걔가 병원 출근하려는데 찾아가서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가족 모임이며 행사며 내가 괜찮다고 하고 상 차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걔한테 요리를 시키는지 모르겠구나. 의사라면 손 놀리는 게 생명인데 그런 애한테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니? 무릎은 어머님이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될걸요? 아무리 사람이 의사면 뭐 하나요?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 기만하는 인간인데. 이게 또 입으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닥치고 잘못했다고 인정이나 해. 어머님이야말로 이거나 보시라고요. 동서가 모텔에 남자랑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병원 출근한다는 동서가 왜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에 가는데요? 의사가 아니라 꽃뱀이나 술집 여자 아닐까요? 그렇게 몸 팔아서 번 돈으로 어머님한테 환심이나 샀겠죠. 너 이거 대체 어디서 났니? 동서, 아니 그년한테 따지려고 찾아갔다가 도망치길래 쫓아가서 얻은 증거들이에요. 이거 보고도 저만 일방으로 탓하실 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얼마 뒤
서방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동서의 불륜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들 앞에 불린 동서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화류계 여성인 것을 털어놓았죠. 손님들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의사로서 쓸만한 아이템들을 종종 쓸 때가 있었는데 서방님과의 맞선 자리에서 그것을 언뜻 보이는 바람에 오해를 사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이번 일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그동안 잘했었잖아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거라. 이 요망한 년. 사이좋은 우리 가족 사이 그 새치여로 갈라놓으려 해놓고 기만질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들켜놓고 용서를 해달라? 내가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보는구나. 당장 꺼져. 그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 정말로 해명할 수 있어요. 서방님은 남편이랑 같이 잠깐 얘기하러 나갔어. 네가 저지른 잘못 인정한다면 순순히 꺼지기나 해. 그리고 이때까지 가족들한테 저지른 잘못들 절대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피해자인 척 울고불고 헛짓거리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게 해줘야죠. 가족끼리 그래도 정이 있는데. 당장 사라져 이거사. 아니면 내가 죽여놓을 테니까. 아니다. 오늘 죽어봐라. 에라, 이 망할년. 아, 놓으세요. 놓으라고 이 아줌마야. 아, 결국 가족들 앞에서 모든 잘못을 폭로당한 동서.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머리채가 쥐어뜯기는 것은 물론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까지 당하고 말았죠. 아무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저에게 오해가 쌓여 있었다지만 폭언을 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렀던 어머님. 저에게 그때의 일이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사과를 하고 있으시답니다. 저야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족들이 모두 속아서 그랬던 것뿐이니 훌훌 털고 넘어가자고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서방님은 비록 상심이 큰 상황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더 끈끈해진 상황이랍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일 뒤로 제 말이라면 껌뻑껌뻑 죽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